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더버즈 기사 두 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에이수스가 손잡고 새로운 휴대용 엑스박스 게임 경험, 이걸 제공할 기기를 내놓는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한 하드웨어 출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기기 하나 나왔다 이게 아니라 뭐랄까 휴대용 PC 게임 시장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더 큰 그림, 그리고 윈도우랑 엑스박스를 어떻게 합치려는 건지 그 전략을 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죠.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랑 그 의미를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에이수스랑 같이 만드는 새로운 휴대용 기기 두 종류죠. 엑스박스 엘리라는 이름이 붙었던데 흰색 모델하고 검은색 모델, 차이가 뭔가요? 네, 핵심은 성능 목표가 달라요. 우선 흰색 기본 모델, 이건 720p 해상도 게임에 좀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이나 아니면 그래픽 설정을 좀 낮춰서 할 때, 그럴 때 적합하고요. 아, 가볍게 즐기기 좋겠네요. 그렇죠. 칩은 AMD Ryzen G2A, 램 16기가, SSD 512기가, 뭐 이 정도고요. 반면에 검은색 엑스박스 엘리 X 모델은 이건 성능이 훨씬 중요하죠. 900p에서 1080p 해상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 꽤 높은데요? 네. 그래서 칩도 더 강력한 거, AMD Ryzen AI G2 Extreme 이게 들어가고, 메모리도 넉넉하게 24기가, 저장 공간도 1TB,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와트시 기준으로 80와트시니까 거의 2대 가까이 크죠. 80W시면. 와, 요즘 휴대용 기기 중에서 거의 제일 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이 X 모델에는 그 게임패드 진동이 있잖아요. 임펄스 트리거라고 그것도 들어가서 좀 더 몰입감을 높였고요. 근데 두 모델 다 디스플레이는 똑같아요. 7인치 1080p에 120Hz VRR. 아, VR 지원하는군요. 화면 끊김 없는 건 중요하니까. 그렇죠. 부드러운 게임 화면을 위해서는 필수죠. 하드웨어 사양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 윈도우 기반 휴대용 기기 써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조이스틱으로 막 윈도우 화면 조작하다 보면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 에이서스 관계자도 직접 좌절스럽고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네네,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새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딱 씌운다고 해서 윈도우 자체 그 복잡함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가려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에이스스가 프로젝트 캐넌이라는 코드명으로 지난 1년 동안 계속 협력해 온 거예요. 목표는 그거죠. 윈도우의 복잡한 부분들, 이걸 최대한 뒤로 숨기고 기기 딱 켜면 바로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그냥 바로 게임 화면으로. 네. 엑스박스 전체 화면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바로 부팅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기에 새로 생긴 전용 엑스박스 버튼, 이걸로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완벽하게 윈도우를 다 숨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게임 실행하고 관리하고 설정 바꾸고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콘솔이랑 비슷하게 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예요. 솔직히 이전 윈도우 휴대용 기기들 생각하면 이런 변화는 정말 필요했죠. 그렇죠. 콘솔처럼 바로 그냥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게임 라이브러리 통합 기능,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스팀이나 다른 스토어 게임도 다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다고요? 네네. 엑스박스 PC 앱 안에서요. 스팀, 에픽 게임즈 스토어, 뭐 다른 플랫폼 게임들 다 설치돼 있으면 그걸 그냥 하나의 통합된 라이브러리에서 보고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GOG 갤럭시 런처 써보셨으면 약간 비슷한 느낌? 아, 네네, 알죠. 물론 뭐 엑스박스 게임 패스 게임이나 클라우드 게이밍 아니면 콘솔 원격 플레이 이런 것도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만으로 윈도우 잠금하면 로그인하거나 앱 전환 같은 거 이런 작업도 가능해져서 그 터치 스크린 계속 만져야 하는 불편함 이것도 꽤 줄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확실히 사용자 경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네요. 아까 에이수스 관계자가 효율성이 우리의 새로운 초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휴대용 기기면 배터리 시간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신경 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X 모델은 80와트, 기본 엘리 모델은 60와트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기존 ROG 엘리 모델보다 각각 2배 그리고 50% 늘어난 용량이거든요. 오,
엄청나네요. 네, 하드웨어 자체도 효율이 좋아졌겠지만 그거랑 더해서 이 새로운 엑스박스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이게 기기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절전 모드일 때 전력 소모를 기존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 시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가 크죠.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이 기사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이번에 나오는 기기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이름 걸고 만드는 엑스박스 휴대용 기기, 이건 아니라는 점이 좀 명확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에 나올 이 기기들은 어디까지나 에이수스가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새로운 엑스박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코드명 프로젝트 캐넌이나 프로젝트 베이사이드 같은 거요. 이걸 탑재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MS 자체 제작은 아니고 협력 모델이네요. 네, 이게 단순히 기계 하나 더 내놓는다 이걸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더 큰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해요. 엑스박스와 윈도우즈의 최고 장점을 결합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 PC 게임 생태계를 통합하려는 거죠. 윈도우의 그 개방성은 가져가면서 엑스박스의 편리함을 합치려는 꽤 야심찬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브랜드, 딱 엑스박스 이름 달고 나오는 휴대용 기기나 아니면 뭐 차세대 콘솔, 이런 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기사들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략 2027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이스스와의 협력은 그 목표를 향한 어떤 중요한 중간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팀OS랑 스팀덱이 워낙 잘 나가니까 거기에 대응하면서 윈도우 기반 PC 게임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윈도우의 근본적인 복잡성, 이걸 얼마나 잘 가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주느냐, 이게 이 전략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올해 말에 에이수스랑 협력한 새로운 엑스박스 엘리 휴대용 기기 두 종류가 나오고 핵심은 역시 윈도우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콘솔 같은 경험을 주려는 새로운 엑스박스 소프트웨어다 이거네요.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플랫폼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새로운 통합 방식, 이게 실제로 휴대용 PC 게임 환경을 얼마나 좋게 만들지, 그리고 스팀덱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랑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 통합 플랫폼 전략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기적인 의미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게임 보존 이것도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런 노력하고 맞물려서 혹시 과거의 엑스박스 게임들을 미래의 PC나 뭐 다른 기기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미래 호환성 문제. 이것까지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이 전략이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 이걸 주목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